그럼 먼저 제가 사회이자 패널을 맡은 제가 기조 발언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조조정은 지난 구조조정의 연장선상에 서 있다. 2013년 구조조정은 2010년에 못다이론 과제를 미루기 위함입니다. 당시에 폐과되지 않았고 학부제와 전공으로 축소됐던 4개 학문이 기어이 폐지했던 것이 2013년 구조조정의 골자였고요. 2015년의 구조조정, 그러니까 지금 이뤄지고 있는 구조조정은 2010년에 못다이론 그 구조조정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인 형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의 골자가 학부제로의 개편이라면은 2015년의 골자는 그 학부제를 좀 더 극단화한 모집단위 광역화, 단과대 차원의 학부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배경이 있을 겁니다. 교육단위 개편뿐만 아니라 지리적 개편 작업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기에 실제적 개편 작업은 하남 캠퍼스 이전 사업과 연계해 시작될 것이다. 중앙대학교 박용성 이사장이 2008년 8월 취임 이후에 했던 발언인데요. 그래서 2010년에 있었던 대규모 구조조정은 하남 캠퍼스를 새로 짓고 그거에 이제 학문 단위를 재배치하는 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5개 계열로 나누는 걸 골자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인문사회 계열, 자연공학 계열, 의학학 계열, 경영경제 계열, 예체능 계열 이렇게 5계열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런 배경들이 있었다는 것, 즉 캠퍼스 재배치를 염두에 둔 구조조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신 분이 지금 여기 모여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앙대학교는 더 이상 그런 캠퍼스 재배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남 캠퍼스는 결국 하남 캠퍼스는 2010년 구조조정 단행 이후 6개월 뒤에 전면 백지화되었고요. 그래서 하남 캠퍼스가 지지부진하니 현재 인천 검단 신도시에 또다시 캠퍼스를 짓겠다 이렇게 계획을 밀어붙였으나 현재 아시다시피 지금 검단 캠퍼스에 남아있는 것은 대학 병원 부지와 또는 의과대학 부지 이렇게 2개만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안성 캠퍼스 학문 단위를 폐과시키고 그 정원을 계속 서울 캠퍼스로 편입시키는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서울 캠퍼스는 콩나물 강의실을 면치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구조조정도 지난 구조조정과 마찬가지로 대책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학교는 이번 구조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학생 교수들에게 떠밀고 있습니다. 학과제를 폐지하고 4차 학기부터 전공을 선택하면 전공 학습기간이 축소돼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시간당 학습량을 강화시키겠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지금 학과제 폐지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얼마 전에 공고됐던 교무위원회 안에서 철회된 부분이고요. 그 전에 제가 썼던 기사를 이렇게 좀 무책임하게 갖고 온 탓에 업데이트가 안 된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특정 전공으로 선택이 쏠리면은 어떤 전공들은 선택자가 없어서 폐지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니까 그런 것들은 교수와 학생이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서 선택받아야 된다. 즉 신입생들에게 전공 선택을 선택받아야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었고요. 그 무엇도 정상적인 대책은 아닐 것입니다. 제도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의 해결 방안을 교수 학생들에게 돌리는 무책임한 행태에 가깝습니다. 피해는 다시 학생과 교수들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 맥락이 또 있습니다. 얼마 전에 27일이죠. 저번 주 금요일 있었던 압수수색 다들 아실 겁니다. 박범훈 전 중앙대학교 총장이 2010년 구조조정 등을 추진했던 박범훈 전 총장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재직할 때 중앙대 특혜를 제공하는 비리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는 혐의입니다. 그 특혜 내용을 보면은 2011년 8월에 있었던 본분교 통합 과정에서 교육부에 특혜를 제공할 것을 압박했다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2012년 11월에 서울 안성 캠퍼스와 단일교지 승인을 했던 그 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일교지를 인정하는 데 요건이 부합하지 않았는데도 이것이 승인되는 과정에서 어떤 박범훈 전 수석이 압력을 가하지 않느냐 이런 의혹으로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고 자료를 분석하는 중입니다. 네, 이런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단순히 전 총장이 저지른 이미 끝난 일 정도로 치부할 수는 없는 일일 것입니다. 본본교 통합과 단일교지 인정 이 두 건이 구조조정에 지금 진행되는 구조조정의 가장 근본적인 근거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부실한 골간 위에 세워진 토대는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주된 명분이 비리로 얼룩져 있다면 그에 따른 결과로서 나오는 구조조정 계획안도 신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네, 중앙대는 앞서 말했던 두 가지 작업을 통해서 서울 캠퍼스와 안성 캠퍼스의 정원을 자유롭게 조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자율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안성 캠퍼스에 있었던 경영경제대 유사학과들을 다 통폐합시키고 그 인원들을 서울로 올리는 작업이 2013년, 14년 동안에 이뤄졌던 작업이고요. 그때 폐과시키면서 남았던 정원이 600명이 있습니다. 그 정원 중에 일부를 이번에 감축시키는 것이 그 정원 중에 일부를 예술대와 생명과학대 총장님 말씀을 빌리면 파킹을 해놨다고 하는데 그 파킹된 인원을 이번에 감축함으로써 교육부가 요구한 4% 인원 감축안을 달성하고 있는 게 이번 구조조정안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일 교수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은 만약에 특혜 의혹이 사실이었고 특혜가 없어서 단일 교수가 되지 않았다면 이번 구조조정은 애초에 있을 수가 없는 구조조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단일 교지 인정 이후에 안성 캠퍼스 인원이 대거 서울로 이동하면서 서울 캠퍼스에서는 또 심각한 공간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본본기업 통합 직후에 중대신문과 박상규 전 기획처장, 지금 현 행정부총장님이신데요. 이분의 말씀을 빌리면은 학문 단위 재조정 및 이번 본분교 통합의 추진은 향후 멀티 캠퍼스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진행 과정의 하나로 시행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단 캠퍼스는 지금 축소돼서 의과대학만이 갈 수 있는 상태고 사실상 서울 캠퍼스의 학문 단위들을 재배치할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저희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 문제들, 캠퍼스 통합으로 인한 공간 부족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교 본부는 대학 본부는 310관 경영경제관 지금 짓고 있는 걸 지으면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졸속 캠퍼스 통합이 되는 과정에서 대학평의원을 거치지 않았었어요. 급하게 이제 교육부의 승인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밟아야 할 학칙 개정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바로 이사회에서 의결이 됐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구성원 간 갈등도 일었었고 그에 따른 교육권 피해는 지금 온전히 학생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계획안의 핵심적인 골자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교육기관으로서 부정한 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조정 계획안은 잠정적으로 중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골간부터 다시 차근차근 계획해서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실추된 학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박 전 총장님 및 그리고 본부 관련자들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면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이번 구조조정 계획안은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오늘 이 구조조정 계획안 발표 이후 한 달하고 이틀이 더 지난 날입니다. 그동안에 교수 비대위가 꾸려졌고 학생 공대회가 꾸려졌고 학교 주최 설명회가 한 번 있었고 학생 주최 공청회가 각 단과대별로 한 번씩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교수 주최 토론회가 며칠 전에 한 번 이루어졌었고 네, 그러니까 이 계획안이 무엇이며 왜 학교는 이걸 하려고 하는지 혹은 교수 비대위나 학생 공동대책위원회는 왜 이걸 막으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오간 것입니다. 이미 여기 모여있는 각자들의 입장은 충분히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 된 지는 제법 됐다고 생각합니다. 3월 둘째 주 이후에 이미 설명회 같은 것들이 다 끝나고 여러분들의 모든 각자들의 입장이 저는 정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들 교수는 교수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좀 스텝이 꼬인 상태로 각자 모이지 못하고 오해들이 쌓여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기간에 들기 전에 이제 시험기간이 2주 정도 3주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시험기간에 들기 전에 그리고 대학평의원에서 심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대 구조조정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교수와 학생들은 어떻게 연대해서 이것을 막아낼 것인가 또한 이번 구조조정이 어떻게 끝나도 학교는 계속해서 구조조정을 시도하려고 할 텐데 다음 구조조정을 넉넉히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1라운드에서 2라운드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오늘 모인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기조 발표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이 구조조정이 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얘기 듣다 보면은 교수들보다 정말 학생들이 정말 잘하고 있구나,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고 어떻게 대처할지 잘 파악하고 뭐 그런 거 잘 알고 있구나, 이제 학생들만 따라가면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구조조정에 대해서 뭐 원인
결과 어떻게 대처할까 그거는 뭐 잘 아시는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그 교수 비대위 쪽 얘기를 또 어떻게 하는지를 얘기하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뭐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그 학교에서 이런 구조조정안이 나온다는 것. 뭐 물론 지난 학기부터 계속해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모양은 어느 과를 뭐 이제 그 평가시킬 것인지 그런 쪽으로 되어 있었는데 뭐 24일인가 그 전체 교수회의 바로 전날쯤에 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소문이 나왔고요. 그렇게 해서 그때는 사실은 이제 교수 예배도 제대로 불려지지 않고 교수들은 다 흩어져 있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전에 교수협의 회장했던 분이라든지 또 대학평의회 의장했던 사람들이 일정 정도 교수 대표라는 그런 자질을 가지고서 급하게 모였어요. 그래서 이거 좀 해보자고 이거 좀 제대로 막아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는 급하게 우리끼리 일단 만들어서 얘기하고 전체 교수회의 바로 그때에 추임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걸 막아내자고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해서는 결국은 그 전체 교수회에서 항의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 됐는데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지금 저 강남규 학생 얘기한 것 같이 어떻게든 지금까지 좀 버티고 막고 싸움이 커졌고 그렇게 됐는데 이게 그렇더라고요. 학교에서는 지금까지 구조정했다 보면 항상 몇 개 과를 치는 방식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몇 개 과를 칠 때는 다 무난하게 넘어갔죠. 사실은 별로 힘을 못 쓰고 넘어갔었잖아요. 그런데 한번 그 본부에 있는 그런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엄청나게 큰 싸움을 벌여갖고 이제 서로 힘들게 말하자면 우리도 싸워야 되고 본부도 배워내야 되고 그렇게 하니까 교수들이 이렇게 세게 나올 줄 몰랐대요. 이렇게 말하자면 다 힘이 빠져갖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교수들은 다 쪼악쪼악 나 있어갖고 학생들 물론 그렇게 했는데 근데 교수들 학생들을 너무 얕봤던 거죠. 이제 말하자면. 근데 갑자기 전체 교수들한테 이제 무슨 교수 입장에서 전체 교수들한테 한꺼번에 닥치니까 전체 교수 입장이 결집하는 그런 역할, 어떤 그런 작용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나중에 투표 뭐 그런 데 보면은 90몇 % 교수들이 이거 반대하고 있고 이제 결집된 힘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그 교수들이 뭐 나서는 사람들은 앞에 있긴 하지만은 뭐 여기도 사실은 뭐 전체 학생에 비해서 선수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렇지만은 그런 뜻이 어떤 모아지면은 힘이 생기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어쨌든 쭉쭉 나 있는 힘들이 어쨌든 모으는 역할을 좀 했었고 교수 측에서도 그러고 학생들도 어느 정도 뭐 잘 모르겠어요. 그쪽은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지금까지도 했던 방식은 계속해서 저쪽에서 얘기하는 기획이랄까 전략은 항상 쪼개놓고 지배하는 방식, 디바이드 앤 룰 하는 거 있잖아요. 정착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이 항상 작동해 있었는데 적어도 이번에는 교수들 사회에서 지금까지는 디바이드 앤 룰 그런 방식 작동하지 않았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제 나가내거나 버티고 있거나 이제 그러는 건데 물론 지금까지 막아냈다고 말을 하고 제가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막아내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다시 갈 길이 멀어요. 이제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조금 보면 교수들은 학생들 제외하고요. 교수들은 어떻게 보면 막아내자는 그런 열의가 이제 결집되어 있는데 조금 상황이 과거에 비해서 나빠진 것은 저쪽에 오히려 좀 흐트러져 있는 본부 측 사람들이죠. 말하자면 누구 저는 본부사람 만나거나 그러진 않는데 본부사람 만나본 사람들이 하면은 각자 딴 얘기 한다는 거예요. 각자 하면 막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오히려 지금 전제랄까 좀 뒤집어져 있는 상황이라도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는 기본적인 주어진 조직이 없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저쪽에서 저쪽은 일찍 관이잖아요. 관료 조직 어떤 행정체계 갇혀 있는 그런 건데 거기는 항상 힘이 세거든요. 그런 엄청난 힘, 겉으로 보기엔 얼굴 흐트러져 있거나 좀 물러서는 것 같거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저쪽은 힘이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힘이 있어요. 근데 그 힘을 어떻게 우리가 그런 굉장한 힘에 맞서갖고 어떻게 싸울지 하거나 막아내거나 그런 것은 지금 교수들로서는 나름대로 열심했지만은 아직까지도 교수하고 학생, 오늘 같으면 교사하고 학생이 모아지지만은 사실은 앞으로 갈 길은 교사하고 학생이 어떻게 모아져야 되는 것 이제 그거고 또 제가 보기에는 학생들이 전부 이제 좀 모아졌다고 보긴 어려운데 어쨌든 학생들 다시 모아져야 되는 것 뭐 그런 것들 말하자면은 그 저쪽에서 얘기하는 그 디바이드 앤 룰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그것을 어떻게 버티고 유나이트하는 이제 힘을 합치는 그런 것이 어떻게 반영한다는 것이 결국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교수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이제 버텨오거나 좀 든든했다는 얘기고 앞으로 갈 길은
저쪽에서 하는 방식, 원하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좀 계속해서 힘을 합칠 수 있는지 그런 것이 결국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네, 학생공동대책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회학과 학생회장 김재경이라고 합니다. 사실 재단 교체 이후에 2010년부터 시작되었던 구조조정은 13년도에 이어서 이번이 벌써 네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적 지표 평가가 우선인 구조조정이었고, 그리고 항상 일방적이었기에 학생들은 늘 당황을 했는데요. 이번 학부 학사구조 선진화 계획안은 학과제 폐지와 모집 단위 강력화를 골자로 한 내용이었습니다. 2월 26일 계획안을 발표한 지 한 달 뒤 학칙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공고되었고, 구조조정안의 핵심인 모집 단위 강력화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특히나 이번은 범위가 방대하고 추상적이어서 많은 학생들이 어떤 것이 문제이고 어디에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지 혹은 정확한 내용조차 전달을 잘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사실 한 번 들어서 이해하기도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학생들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3월 18일 중앙대학교 학생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되었습니다. 공대위는 대학 본부에 진정한 소통을 요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대학 본부를 규탄하고 진정한 앞으로 공대위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고자 하는데요. 학우들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계획안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우들이 많아서 현재 구조조정은 오로지 학생들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분석해서 학우들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본부와 진정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있는데요. 사실 학생과의 소통 없이 만들어진 계획안을 학생 중심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내 의견을 공대위로 모으고 학내 의사결정 과정에 학생들의 참여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이 적극적으로 요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실 많은 활동을 진행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으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실 총학생회와 중앙운영위원회, 단과대운영위원회 등 공식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단위를 만든 것은 많은 사람들의 설득이 필요했고, 그리고 대표성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공대위가 아닌 학생회장 모임 중심으로 제가 제안을 했고, 각 학과 학생회 그리고 넓게는 단과대 학생회장까지 뜻을 모았습니다. 약 4개의 단대에 속한 학생회가 함께할 뜻을 표했고, 대표성 확립을 위해서 틀을 세우고, 그리고 일반 학우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공대위를 출범하게 되었으며, 공대위 서포터즈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문대에서 시작한 카우이어 플레이로 소통 캠페인을 시작했는데요. 이는 지금 상화대뿐만 아니라 여러 단대 그리고 공대까지도 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두 공감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바이고요. 또한 학교 본부 그리고 교수사회, 학생사회를 중심으로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고 그런 것을 정보 전달을 위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장기적인 미래를 재단하려고 하고 현재 시스템에 미래를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문제가 많다고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와중 3월 24일 오후 교무위원회 의결사항이 게시가 되었고 3월 25일 학칙 개정안이 공고되었습니다. 일방적인 구조조정 강행을 막기 위해서 힘을 쓰고 공대위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학교 본부는 소통에 대해 진정성을 보이고 학내 구성원의 의사를 존중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구조조정 역사에서 학생, 교수, 본부 이렇게 3주체 협의체의 구성을 약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고 구조조정 핵심이었던 학과제 폐지 포기도 이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학칙 개정안은 학과제 폐지와 함께 꾸준히 비판받아온 강력 모집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루 전날 본부가 보여준 태도 변화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부분이고 학칙 개정 과정의 폐쇄적인 구성을 고려해 봤을 때도 일방적인 학칙 개정안 공고는 구조조정 밀어붙이기와 다름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번 주는 정문과 해방광장에서 점심시간에 짧게 광장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공대회 출범을 알리기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했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는 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위계 한국대학 긴급 대토론회가 열렸었는데 거기서 정치국제학과 학생회장이 대표로 공대회 대표로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번 주는 보다 가시적인 퍼포먼스와 그리고 내용적인 비판을 통해서 확실한 입장을 밝히고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내일 오전 11시 30분에 영신관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인데요. 소통의 벽 캠페인을 통해서 학우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하고 있고 그리고 광장 사업을 통해서 일반 학우들의 생각을 듣고자 하며 이를 통해 요구할 수 있고 학생으로서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고자 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난 3월 16일자 중대신문을 보면 이제 행정직제 개편이라는 어떤 그 소식을 전달하는 기사에서 짤막하게 이런 내용이 실려졌어요. 지금 총당 직속 기구로 이제 홍보실이 있고 그 홍보실 안에 홍보팀과 미디어 센터가 있는데 그 지금 UBS나 중대신문 그 다음에 이제 중앙헤럴드 같은 경우에는 이 미디어 센터의 소속으로 이제 기사를 계속 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기사에 따르면 이 행정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홍보실이 사라지고 대신 미디어 센터 홍보팀이 총장 직속 기구로 재편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말은 곧 이제 UBS나 중대신문, 중앙헤럴드 같은 이런 학내 언론이 총장 직속 기구로 들어간다는 말과 이제 맥락을 같이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대학 본부는 총장의 대내외 소통 기능과 대학 언론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과연 대학 언론의 독립성이 강화가 됐을까요? 이에 대해서 UBS가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UBS가 이번 학사구조 선진화 계획안과 관련을 해서 이제 영상을 하나 제작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거를 업로드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 영상을 사전에 미리 검토하고 이게 올라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토해 주시는 그 담당자분이 이거는 업로드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판단을 거스를 수 없게 이제 UBS 그 하고는 이제 그 보도를 할 수가 없게 됐고 이제 미디어 센터가 이렇게 총장 직속 기구로 재편이 된다고 대학 언론의 독립성이 보장이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표한 인터뷰가 있었어요. 이렇게 학내 언론이 총장 직속 기구로 재편이 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대학 본부의 부당한 압력을 받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학부 학사구조 개편한 것 같은 논의가 심도 있거나 공정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시기상 우연하게 맞아 떨어진 게 아니라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그냥 항상 이런 부당한 압력 행사가 거의 겹쳐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5년 전, 5, 6년 전 이제 2009년이 되겠죠. 그때 부산 재단이 교체된 이후에 제가 지금 소속으로 있는 이런 중앙문화에 대해서도 당시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대학 본부에 압력 행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중앙문화 58호 이제 대학의 정치적인 것이 사라진다라는 제목의 이런 책을 발간했었어요. 그 책에서는 지금과 같은 학부제로의 어떤 그런 전환이나 인문사회계열 축소 방안으로 그 이야기 대표되는 구조조정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획과 함께 이제 두산재단의 기업식 중앙대학교 운영을 비판을 하고 2기의 CAU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만평을 한 장 실었었어요. 그런데 당시 중앙문화는 녹지와 함께 언론매체부 소속이었고 언론매체부는 어쨌든 총장 직속 기구였어요. 근데 그게 그 총장 그러니까 높으신 분들의 어떤 그런 심기를 불편하게 한다는 이유로 중앙문화 58호가 전량 수거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어요. 언론에게 있어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독립된 편집권 보장이 있어서 정말 심각한 침해임을 너무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문화는 당시에 이제 학내 언론 장례식이나 이제 학내외 각 단위들과 연대하는 방식으로 이제
우리 학내 언론의 이런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무제호 대학 개조 선언이라는 무제호를 발간을 하면서 학내 언론 탄압과 이런 학부제 강화 구조조정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해나갔어요. 그 결과 이제 기존의 총장 직속기구의 언론 매체부 소속에서 어떤 자치기구로서의 그런 성격을 띠는 그런 기구로 독립을 했고, 대신 예산의 경우에는 이제 자율납부제, 지금 등록금, 고지세, 영시세 이런 자율납부제 형식으로 이제 전환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대학 본부는 중앙문화에 대해서 뭐 예산, 교지 예산 대금 지급 시기를 약간 늦추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압력을 계속 부당하게 가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학우 여러분들이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그 와중에도 이 중앙문화 같은 우리 학내 언론은 학우분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대학 본부에 요구하고 계속 정확하고 어떤 공정한 정보를 학우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 한의관을 마쳤고요. 교수비대위에서는 이제 아직 갈 길이 멀고 상황을 나름대로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만 앞으로 좀 더 주체들이 모여지고 흩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학생공대위에서는 학생 중심의 구조조정 계획안이라고 하는 것을 학생의 의견 없이 만드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학생공대위를 구성을 했고, 앞으로 이제 뭐 해방광장 선전전이라거나 뭔가 가시적인 퍼포먼스 이런 것들을 펼쳐나가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교수 편집위원회 중앙문화에서는 이제 중앙문화 같은 비판적인 언론 매체들이 비판의 기능을 수행하는 언론 매체들이 구조조정이 시행되기 항상 이전에 어떤 뭐 강제 수거라든지 예산 삭감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압박을 받아온 상황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좀 저희가 미리 준비했던 공통 질문을 하나씩 드리려고 하는데요. 25일에 공고되었던 교무위원회 학칙 개정안에 대해서 각 단일이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3분 정도씩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재밌어요. 사실 학교에서 하는 것을 보면은, 저는 좀 개인적인 이야기는 학교에서 총장이 사과하면 사과하는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보면 다음 날 사과가 아니더라고요. 그래갖고 또 이번에 발표한 것도 뭐 무슨 표현이죠. 어째 자기는 잘못했다 그러는 것 같은데 보니까 잘못했다 그러지 않더라고요. 말하자면 지금에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규명의 의결사항이라고 그래갖고 교수들한테도 보내고 청년과제에 올라와 있고 이러는데,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학과제는 이름 자체는 유지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대단위 모집대로 가고, 말은 각 과별 모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의 없애겠다는 그런 아니고, 그것을 협의체로 만들어서 하겠다는 그런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교수 측에서는 이것에 대응하는 방식을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일단 그 학칙 개정 공고되어 있는 그것을 빨리 내려라. 지금 어떻게 지금에서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이제, 그러면 그거 갖고 싸우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지금 학교에서 어수선하고 그런데도 그렇지 않지 않겠냐고, 어차피 안 될 것 같고서. 그렇지만은 아까 제가 먼저 얘기할 때 하셨다시피 어떤 분들은 공부하는 작품은 뭐 그런 필요 있다고 해서 그러는 쪽으로 가다가 또 다른 분은 그냥 강의해서 나가버리고 그런 식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학칙 개정안 내리라는 요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을 거고요. 앞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그렇지만은 그것만 갖고 할 수가 없어갖고 지금 협의체 구성이라는 그런 것이 제한돼 있잖아요. 학생한테도 교수한테도.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보면은 각 단과대별로 한 명씩 해서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그런 방식도 있는데, 지금까지 교수라는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저를 믿을 만한 사람들은 못 돼요. 믿으면 안 돼요. 어쨌든 교수들이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하고 이것이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가령 사회대라든지 인문대라든지 자연대 정도에서는 굉장히 좀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해서 협의체 구성하게 들어가면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은 학자이나 그런 사람들 장악되어 있는 그런 집단에서는 이런 지금 현재인 정서를 가지고서 대표가 안 될 사람들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지금 우리가 아까 그 학습개정 그 내리라는 요구와 동시에 협의체 구성을 교수협의회에서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교수협의회에서. 말하자면 교수협의회에서 하게 되면 교수협의회 어떤 정설한 것이 교수들이 전체 뜻이 있고 거기에서 각 단과대표를 한 명씩 한다거나 아니면 단과대표 한 명이 아니라 거기 일정한 인원수 그러면 거기서 요구해서 거기 또 협의체가 있다 치면은 거기 위원장은 이제 그 본부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교수협의회에 추천하는 그런 사람을 하고 아니면 정부하면 공동위원장 한다 하더라도 공동위원장 한 명은 교수협의회 추천하는 그런 사람을 하자 그러고 또 요구하는 것은 본부에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사람들 뭐 기획처장 뭐 행정총장 기획처장 뭐 교무처장 뭐 그런 사람들은 이 협의회에 들어오지 마라 이제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서수사 협의체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본부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으니까 쪼개서 자기네가 멋대로 이제 그 갖고노는 그런 방식 되지 않도록 조심하게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교수 앞으로는 뭐 교수 비대위라든지 그런 것도 여전히 작동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교수 협의회에서 그 협의체 구성에 주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 쪽에는 제가 얘기할 것은 아니긴 한데 거기 보니까 총학생회장하고 부학생회장, 총부 뭐라 그래요? 총학생회장하고 총부학생회장 그것을 학생 대표로 설정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좀 공대위 쪽이 좀 뭐라 그럴까 의견 낼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그 학칙 개정안 자체에 대해서도 그걸 어쨌든 그거 빨리 끝내라고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협의체가 구성됐을 때는 다시 학생 대표, 교수 대표, 그다음 본부 측의 일부 그런 사람들이 같이 이제 계속해서 실랑이 벌어지고 그럴 텐데 여전히 일종의 거기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지원 사격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13년도 때 되게 유명한 말 중에서 구조조정의 후퇴는 없다고 학교 본부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기나긴 구조조정의 역사에서 학생, 교수, 본부 3주체 협의체가 구성이 된다는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었고 그리고 학과제 폐지를 이야기한 것도 되게 이례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말을 듣고 지난 몇 주간 교수와 학생사회의 결집과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서 본부의 독주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본부를 되게 존중하면서 어떻게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함께 중앙대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교무위원회 발표 바로 다음 날 25일 본부가 기습적으로 학칙 개정안을 공고했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은 모두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학과제 폐지와 함께 꾸준히 비난받아왔던 강령 모집을 주된 내용으로 했기 때문에 본부에 대한 진정성의 의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학칙 개정안을 떠나서 교무위원회의 안과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강령 모집을 말하기 전에 본부가 제시했던 3주체 협의체에서 우선적으로 이야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 강령 모집이 정말로 필요하다면 협의체를 거쳐서 세부 사안을 다듬고 그 다음에 학내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강령 모집 이외에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함께 추진해 나가면 되고요. 그럼에도 그간 꾸준히 실패해왔던 강령 모집을 그것도 그간 본부가 해왔던 독주적인 그런 태도로 강행하려는 이유를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학생사회는 지난 구조조정의 실패와 홍보실의 성명서 조작, 왜곡, 교육 환경의 심각한 저하에도 불구하고 소통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본부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본부가 말뿐인 소통 그리고 면피를 위한 협의체를 주장한다면 이는 학내 구성원에 대한 기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적인 절차 없이 강행되는 구조조정은 절대 중앙대의 진정한 발전이 될 수 없다고 보는 바입니다. 이번에 학칙 개정안 공고는 거의 학부제로의 획이나 다름이 없고 이제 학생 자치의 붕괴나 경쟁 심화로 인해서 학생들이 느끼게 될 어떤 박탈감에 대한 대책이 부재하는 개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10년 중앙문화가 탄압당할 당시에 무제호 대학개조 선언에서 이제 누구를 위한 구조조정인가라는 제목으로 대학 본부의 일방통행식 구조조정, 그다음에 알 수 없는 평가 지표, 시대에 역행하는 학부제 비판에 대해서 이제 보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저희 기사의 논지는 이제 응용 실용 학문의 경우에는 학부제가 시너지를 발휘할 수는 있지만
기초학문의 경우에는 학문의 특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학부제로 통합하기 힘들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요. 거기서도 학생 자치의 붕괴나 학생들의 전공 소속감, 부재 이런 것들이 계속 지적을 했었습니다. 5년 전에도 제기되었던 그리고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꾸준하게 구조조정 때마다 진행되었던 제기되었던 이 비판에 대해서 대학본부는 소통하겠다, 듣겠다고 해놓고 지금 하칙 개정안에서 결국 5년 전에 저질렀던 그런 실수와 거의 다름없는 그런 학생들이 기만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게다가 이번 학칙 개정안에서의 더 큰 문제는 이제 3주체 협의체를 마련한다는 이런 대학본부의 약속을 신뢰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만약에 대학본부가 정말 이런 3주체 협의체를 마련하는데 의지가 있고 장기적인 계획이 있다면 학칙 개정안에서 얼마든지 그 사실을 연기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칙 개정안은 그냥 광역 모집을 하고 안성 캠퍼스에서 148명을 누리겠다라는 이야기만 해놓고 그것만 던져놓은 상태죠. 모든 것은 이제 그냥 뭐 세부사항 이런 것들이 협의체를 통해서 의논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이 대학본부의 어떤 그런 변덕스러운 마음가짐에 따라서 얼마나 휘둘릴 수 있는 것인지를 저는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교무위원회 사과문이 총장의 사과문이 사과인들 사과 같은 사과 아니고 사과였다. 그래서 공고안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공고하게 해주셨고 교수협의회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야 된다. 그리고 본부 또는 뭐 총학생회 같은 대표기구가 아닌 이들의 그 예를 들면 학생 공대회 같은 또는 일반 학생들 같은 분들의 참여와 통로가 꼭 필요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두 번째로 학생 공대회에서는 이번 구조조정안도 결국 후퇴는 없다. 예, 연속이었다. 그래서 좋은 대안이 있다면 충분한 소통 그리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세 번째로 중앙문화에서는 제가 시간을 재느라 얘기를 잘 못 들었는데 좋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 이제 단위별로 저희가 자유인문 캠프 기획단이 준비한 질문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드려서 5분 동안 답변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공대위에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교수비대위가 구조조정 계획안 발표 당일날 꾸려진 것에 비해서 학생공대위가 아까 말씀하신 게 3월 18일이죠. 발표 이후 한 20일 뒤에나 꾸려졌어요. 그렇게 좀 늦어졌던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이유가 되었던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몇 번의 구조조정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번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훨씬 더 빠르게 대응을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계속되는 실패와 그리고 계속 강행되는 구조조정은 학생들에게 패배주의를 어느 정도 내면화시켰고 그리고 어쩔 수 없고 해도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행되었던 구조조정은 또 이번에 이렇게 큰 또 다른 구조조정을 가져오게 된 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히려 구조조정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소수의 집단으로 고립이 되었고 자신의 권리를 말하는 것조차 어떤 것에 대한 위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목소리를 내었을 때 큰일 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져다 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공대위를 늦게 꾸릴 수밖에 없던 이유였는데요. 냉정하게 말해서 같은 사안이고 같은 공감대를 가진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또 개인마다 다르고 또 같은 의견이지만 또 온도차는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공감대 형성이 덜 된 사람들을 설득을 하려면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걸릴 수밖에 없었고요. 처음에 학생회 단위로 시작했던 것도 더 이상 학생들의 목소리가 고립되지 않기 위함이고 조금이라도 단위가 더 커져야지 학교에서 학생들의 의견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늦었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미 학칙 개정안은 공고가 되었고 그래서 통과될 것이고 그리고 학교가 원하는 대로 강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생각을 100% 부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포기해서도 안 되고 조금 늦었지만 학생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해서 함께 천천히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시간이 늦었다고 해서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진 않고요. 아직 2주의 시간이 남았고 협의체 구성 중 우리가 요구하거나 그리고 찾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시간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늘어난다면 그만큼 우리의 힘이 커진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처음에 학생회장 모임을 제안했던 것은 한 1주 그리고 한 열흘 정도 뒤였는데 사실 단과대 운영위원회나 중앙운영위원회 등 학교에서 보다 공식적으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창구에 대한 기대를 어느 정도 했었는데 총투표가 연기되고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었기 때문에 공개일을 꾸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늦지 않았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낙관적인 말씀 해주셨고 네, 그동안 공대회가 늦게 꾸려졌던 것은 다소간에 그동안 경험했던 것들에서 패배주의나 이런 것들에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는 것들을 지적을 해주셨고 하지만 앞으로 뭐 공고한 일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늦었지만 그래도 해야 할 것들을 지금부터라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 다음은 교수 비대위에 던지고 싶은 질문인데요. 지난 구조조정 그러니까 2013년을 먼저 할 텐데요. 2013년 구조조정에 비해서는 교수님들이 굉장히 선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에 대한 설명과 또 앞으로 뭔가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지 말씀 듣고 있습니다. 어렵네요. 어쨌든 지금이 여러분들이 좀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가는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다면 정말 고맙고요. 그런데 다시 돌이켜 보면은 그래서 제 개인 몇 년 전에 가정교육과하고 또 뭐 무슨 저 비교민족학과 뭐 그쪽 회가 되거나 그럴 때 기억해 보면은 제가 사실 좀 다른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재주가 있는데. 그때 교수들이 모여가 그때 화가를 좀 알아요. 그때 뭐 전략이랄까 의논하고 그럴 때에 제가 다른 교수들한테 그쪽 교수들한테 사실은 굉장히 싫은 소리를 굉장히 어떻게 학생들만 내보내려고 당신들 뭐 하는 거냐고 당신들 좀 나서라고 그렇게 하니까 교수들이 뭐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얼굴을 키면 좀 싸우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어쨌든 제가 고집스럽게 하면 그때는 학생들만 내보내놓고 교수들이 안 싸웠던 거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때 정말 일방적으로 무너졌던 것이. 근데 지금은 그때 상황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뭐냐면 교수들이 먼저 아까 저기 강남교 학생이 시작해 주거나 칭찬해 준 것 같이 교수들이 먼저 나섰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어떤 측면에 나서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생 여러분이 또 같이 나서고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것이 그때에 비해서는 훨씬 더 괜찮은 모양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정도까지는 일단 좀 긍정적이랄까 뭐 좋게 볼 수 있는데요. 또 그렇다고 좋은 쪽만 생각하면은 우리가 뭐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항상 지죠. 네, 그 불안한 것이 그 효과적으로 했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실은 그 교수대표 비대위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수협의회 회장했던 사람들 또 현직 회장 그 다음에 또 대학평의 회장했던 사람들이 소수예요. 소수란 것은 어떻게 보면 힘이 약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좋은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의견을 맞추면은 어떤 의사결정 기준이 빨리 진행돼요. 빨리 진행되고 좀 자기가 다른 얘기 하는 것에 강하게 주장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고서 좀 밀어붙이고 뭐 계속 성명서 내고 뭐 따지고 또 외부의 지원을 받으려고 또 같이 하고 그런 게 효과적으로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우려스러운 건지 아니면 긍정인지 모르지만 저로서는 그냥 우려스럽다는 쪽으로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점점 이제 좀 공식화되면서 또 교수협의회가 뿌려지고 교수협의회가 뿌려진다는 얘기는 다른 거라면 상당히 교수협의회는 좀 크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참여하는 생각이 많아요. 많다 보면은 이게 좀 의사결정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좀 다른 얘기도 나오고 또 퍼지다 보면 공식화되면서 좀 이제 또 공식적인 대표가 생기고 뭐 그러다 보면은 이게 지금까지 했던 것만큼 좀 어떻게 보면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있지도 않을까 이제 그런 면도 있어요. 그게 강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쪽 본부에서는 사실은 뭐냐면 아까도 여러 사람이 한다는 거의 한 군데서 이제 지침이 내려오고 쭉 움직이는 조직이잖아요. 근데 그것에 비해서는 이제 또 교수들은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그러고 좀 그런 면이 있죠.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좀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또 교수하고 학생들이 끊임없이 이제 자꾸 갈라놓으려고 그럴 거예요. 정말로.
근데 그것을 학생하고 교수가 어떻게 정말로 합칠 수 있을까? 정말로 그것도 정말 앞으로의 과제가 여기 제가 얼굴 기억 안 나서 그랬는데 어쨌든 총학 쪽은 여기 안 나와 계시죠? 아마 있나 모르겠네. 있나? 어제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총학 쪽 도움이랄까 협조랄까 아니면 같이 힘을 합쳐갖고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총학이 대표잖아요. 학생 대표잖아요. 근데 총학을 여러분 학생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런 의견을 내고 학생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총학이 준비하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게 총학하고 교수들 그런 것이 어떻게 결집되는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자꾸 딴 얘기가 나오기가 쉬운데 그것을 정말로 이게 문제 있다는 지적 그런 거 공감해서 같이 힘을 합칠 수 있을까 그러는 것이 강조하지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정도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비대에서 크게 우려해 주신 부분들은 교수비대가 다양하게 구성이 되는데 그 사이 의견 조율이 어려울 수 있겠다. 그리고 또 교수 학생들은 끊임없이 이제 본부와 갈라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오늘 행사가 끝나고 뒷풀이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뒷풀이에서 같이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가서 좀 더 갈라쳐지지 않기 위해서 술잔을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교수편집위원회 중앙문화에 드릴 질문인데요. 이번 구조조정 전국에서 각 언론사들이 했던 역할에 대해서 통칭하면 학생 언론들이 했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또 이제 학생 언론이라는 것은 학생이랑 동시에 기자라는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중간적인 처지에서 학내 언론의 보도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언론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학내 언론들을 꼽으라면 4개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잔망경과 그다음에 UBS, 중대신문, 그리고 저희 중앙문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잔망경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판단하기에 현 시점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매체 같아요. 카드 뉴스를 비롯해서 일반 기사 보도, 그다음에 장만경 TV를 통한 영상 보도에 이르기까지 거의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구조조정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현상에 대한 단편적인 사실관계 나열뿐만이 아니라 나열만이 아닌 이제 지난 몇 년에 이르는 이제 보도 기록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시원하게 짚어주고 주의를 환기시켜주는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의 보도 방향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더 깊이 있는 분석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UB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들어서 UBS 포켓 뉴스라는 이름의 카드 뉴스로 이제 카드 뉴스를 적극 활용하면서 이제 영상 편집에 걸리는 시간을 좀 줄이고 신속한 보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카드 뉴스의 이제 내용들은 대체로 이제 학생 교수와의 논의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수요 양극화로 인한 폐감 문제, 그리고 경쟁 심화 등 이번 구조조정 안의 문제점을 이제 학생들의 입장에서 이제 보도의 골자로 해서 지난 2월 말부터 지금까지 이제 보도를 꾸준하게 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보도와 동시에 이제 UBS의 기존 목적인 영상 촬영도 이런 학내 사건들의 기록 목적에서 같이 병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제가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대학 공부에 어떤 압력이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UBS의 주 목적이었던 이런 영상 업로드 같은 경우에 일주일 전에 있었던 사안이 이제 나중에 업로드가 된다든지 시기적으로 학생들이 그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만한 시기에 제때 영상이 업로드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매체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이제 내부적인 차원에서 많이 힘써야겠지만 어떤 그런 대학 공부의 어떤 그런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부 구성원들의 어떤 단결이라든지 적극적인 요구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중대신문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이제 대학 공부 입장을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의 정보가 중대신문에 통해서 전달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만큼 중대신문에 대한 평가가 많이 엇갈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중앙문화 구성원들 안에서는 중대신문의 보도에 대해서 상당히 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중대신문의 경우에는 이제 일면을 통해서
특정 사안에 대한 우리 사실관계를 먼저 보도를 해주고 이제 그 다음 면에 이어서 이제 찬반 양론을 전달하거나 이제 인터뷰 기사를 싣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경우에는 찬반 양론을 공부하는데 그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해서 해설을 덧붙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뭐라 해야 될까요? 기준 없이 좀 보도되는 느낌이라서 신문 전체를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좀 파악하기 힘든 결국 양비론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에 대해서 중대신문의 기자들이 한 2번의 기사를 통해서 이제 중대신문은 공론장이기 때문에 대학 본부나 학생, 교수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보도를 위해서 힘쓰고 있다고 이제 나름의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근데 저는 중대신문 기자들이 이야기하는 진짜 공론장이 되려면 지금의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대학 본부는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모든 지금 소통의 창구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임은 너무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앙인에서 이제 교수 비대위의 그런 입장 표명이 이제 공지 사항을 통해서 보도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계속 어떤 도배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불리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본부는 이런 상당 고정 게시물이라는 이런 수단을 통해서 대학 본부의 입장만을 전달하는 이런 불평등한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대학 본부의 입장은 이런 중대신문을 포함해서 중앙인 그리고 이메일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거의 일괄적으로 전달되다시피 하고 있어요. 즉 이제 공론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미 저울이 기울어진 셈이죠. 그래서 중대신문은 지금 상황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저는 지금 학생과 교수의 입장에서 지금 구조조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좀 더 심층적이고 깊이 있게 보도하는 태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중앙문화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자체 평가이자 비판이 될 수 있겠는데, 저희 매체는 매체 특성상 이제 한 학기에 한 번 발간이 돼서 이런 스트레스성 보도나 이런 속보 전달에 한계가 있습니다. 대신 이제 구조조정 관련 자료를 페이스북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최대한 많이 그리고 빠르게 공유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한 학우분께서 이메일을 통해서 왜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느냐 이제 문제 제기를 한번 해주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반성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대신 지금은 이제 한 학기 동안의 어떤 사안을 심층적이고 깊이 있게 분석을 해서 기록의 차원에서라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저희 중앙문화의 특성상 앞으로 한 학기라는 이런 긴 시간 동안에 이제 학우 여러분들의 어떤 의견과 지금의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수렴을 해서 앞으로 있을 구조조정에 있어서도 좋은 참고 자료가 될 만한 이런 길잡이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순서로 단위간 질문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위간 질문은 뭐 여기 지금 저 포함해서 4개 단위가 모여있는데 한 개 단위가 다른 한 개 단위한테 앞으로 활동에 대해서 연대를 위해서 어떤 내용을 제안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내용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위당 질문과 답변 각각 3분씩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질문은 3분씩 하지 않아도 짧게 해서 2시간 내로 끝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학생공대위가 질문을 던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유인문 캠프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사실 학생들끼리 논의를 하다 보면은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걸 실행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간이 또 많이 들고, 그리고 학생으로서 해야 될 것과 함께 하다 보니 시간상의 제약이라든지 어떤 능력에 있어서 제한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는데, 꾸준히 어떤 시각적인 기획을 통해서 좀 더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거나 혹은 뭐 시각적인 영상을 통해서 좀 더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뭐 궁금증이 생긴다던가 참여를 할 수 있다던가 그런 식으로 간단한 뭐 기획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렇게 시각적인 효과를 좀 더 해주거나 혹은 공동 주최를 통해서 더 많은 자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유인문 캠프가 그동안 진행해왔던 사업들 중에서 보면은 다큐멘터리를 같이 상영하고 보는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네, 잠깐 홍보를 하면은 4월 2일 이번 주 목요일에도 다큐멘터리 상영회를 진행을 해요. 저거는 이제 자리라는 다큐멘터리인데 아주대학교에서 동아리연합회와 이제 학교 본부가 동아리연합회를 압박을 해서 뭐 동아리실을 다 빼라 이런 식으로 일부 동아리들에서 동아리실을 빼라 그 시설을 학교가 뭐 휴게실이나 이런 걸로 이용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압박이 있었던 상황에 대해 취재한 내용인데 뭐 이런 것들 그런 상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인문 캠프가 2013년 구조조정 때도 그 천막을 본관 앞에 치고 이제 농성을 할 때 저희가 빔을 준비를 해서 거기서 주님의 학교라는 다큐멘터리를 상영한 적이 있어요. 그때 구조조정 공동개최기관과 함께 뭐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함께 좀 그동안 해왔던 뭐라 그래야지? 짱구 그동안 해왔던 어떤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런 다큐멘터리 상영회를 준비를 하면은 좀 더 학생들이 편하게 같이 다가와서 상영을 하고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언제든지 저희에게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가 항상 준비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그냥 제가 마이크 잡은 다음에 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교직 편집위원회 중앙문화에 질문을 하고 싶은데 자유인문 캠프가 작캠뿐만 아니라 잔망경이라는 언론 매체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잔망경과 중앙문화가 함께 뭐 공동 취재라든지 앞으로 있을 그런 구조조정 상황들에 대해서 공동 취재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약간 그 잔망경과 저희 중앙문화의 어떤 그런 매체의 성격을 잘 살릴 수 있는 방향의 어떤 취지였으면 좋겠어요. 저희 중앙문화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한 학기 동안의 어떤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한 학기 이후에 학생들한테 어떤 내용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 사이 어떤 간격에 있어서 신속성이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어떤 큰 장기적인 취재를 기획을 하면 이제 그 취재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이라든지 결과를 저희 중앙문화가 한 학기 이후에 최종적으로 이제 보도를 하거나 그 중간중간에 있어서 이제 취재원과의 어떤 인터뷰 내용들 이런 지점들은 아마 여러 번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잔망경이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제 지면을 통해서 이제 저희 중앙문화보다 좀 더 빨리 보도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어떤 기획이라든지 취재를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고봉 교수님께 이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저희 중앙문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론 매체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거나 움직임으로써 어떤 연대를 이끌어내기는 사실 좀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실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언론이라는 성격상 이제 어떤 담론 형성에 영향을 기울여야 하고 이제 대신 우리 학우분들께 이제 앞으로 구조조정에 관련된 기록이나 비판 지점에 대한 참고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는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근데 그런 보도를 위해서 좀 더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정보가 필요한데 사실 저희 학생들 입장에서 학교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중요한 정보들에 대해서 쉽게 접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학교가 저희들이 어떤 정보를 요구를 하면 그거를 왜 학생들이 요구를 하느냐 하는 식으로 반응을 보일 때도 있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교수 비대위에서 그런 대학 본부에 정보를 요구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을 듣고 싶네요. 글쎄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요. 내가
내가 무슨 말을 하면은 이게 대표성 없는 발언이고 제가 잘 어떻게 대답할지 좀 자신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도 잘 몰라요. 뭐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그것을 어쨌든 본부 측에서 교수이기 때문에 접근 가능한 정보들이 확신하고 달리 어느 만큼 더 있을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 아닌가 생각되고요. 근데 혹시 만약에 교수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들이 몰랐던 거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아마도 교수들이 대학에 돌아가는 사정이 좀 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런 취재원은요 제가 아니고 김유리 대표입니다. 교수 대표위원장 김유리 교수님한테 부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왕 저한테 그 말에 대해서 말을 하는 상황이 돼갖고 사실은 좀 전에 좀 마무리 쪽에 이런 얘기 하고 싶었었는데 이왕 이렇게 해서 지금 얘기할게요. 이번에 좀 여러분들이 좋게 봐줘갖고 조금 교수 대표 비대위에 있던 교수 공동 비상대책위원회가 조금 역할을 했다 그러면은 왜냐하면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정말 말을 많이 했거든요. 거의 매일마다 성명서 보내고 외부 지원 또 지지 성명서도 보내고 하여튼 매일마다 정말 하루에 2번 보통 2번씩 정말로 적어도 하루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일종이 비유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다 치면 우리는 총 갖고 대포 갖고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말 갖고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이라는 그런 아까 이대엽 학생이 얘기한 담론 싸움이 담론이라는 그런 말을 쓴다 그러면은 두 가지 면에서 우리는 불리한 위치에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말을 하지 않으면은 현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어 버리는 것이죠. 불리하죠, 그렇죠. 그리고 저쪽에서 말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일방적으로 듣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다음 더 좋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말이라는 방식에서 말을 하지 않아도 불리하고 말을 하게 되면 저쪽이 말을 듣게 되니까 불리하고 이중으로 불리한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불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싸움이 되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걸 듣고만 있거나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항상 지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동등한 싸움 아니면 정말 이상적으로 이기는 싸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쪽보다 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말했던 우리가 조금 이 정도 싸움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말을 많이 할 수 있고 많이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은 정말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말을 많이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보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대자보죠. 대자보 같은 거. 그리고 여러분한테 가령 고궁이 무슨 청룡강릉에 가고 막 댓글 싸움하고 있으면은 지치기도 하고 짜증나고 좀 자신 없어요. 좀.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걸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왜냐하면 청룡공장이라는 것은 학생 입장에서는 거의 유일한 말싸움하는 공간인데 말하자면 담론이 싸움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이제 혁명광장이지 그런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지고 있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거기를 일방적으로 지고 있는 공간을 우리는 상당한 정도 싸움의 공간으로 변화시켜 놓았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거기에 성명서 다 올려놨거든요. 도배한다는 말을 들을 만큼 해서. 도배 막 해놓으니까 저쪽에서 말이 싸움이 시작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물론 반대하거나 그냥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또 욕하는 글도 많이 나오지만은 그거에 따라갖고 일정 정도는 우리를 지지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로 한 2달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올리는 그런 글들에 대해서 이제 댓글 달아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게시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하자면 공보실에서 아무리 뭐하고 해도 거기를 압도할 만큼의 말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면서 해야 되고 또 하나 이제 제가 관심 있는 건데 내가 꿈꾸는 대학 글 좀 써주세요. 그것이 굉장히 좋은 기획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아주 전투적이지 않게 하면 전투적일 필요도 있고요. 전투적이지 않게 아주 개인적인 사적인 그런 영역에 있어서 말을 하게 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좋은 대학, 내가 생각하는 좋은 대학은 적어도 이런 모습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좋은 대학의 모습을 정말 여러분들이 써주시고 그것은 아주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을 어쨌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핵심적인 말을 하면은 우리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말을 안 하고로 상상 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고 말을 더 할 수 있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그런 얘기야. 그리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중앙마을이라든지 자유혁명 캠프라든지 전망경이라든지 굉장히 고맙죠. 사실 거기가 정말로 중요한 말들 하고 있고 그런데 좀 더
더 어떻게 더 그걸 익힐 수 있게 할까 뭐 그런 고민도 필요하고 어쨌든 나이 해야 된다 우리가 어쨌든 이상입니다. 공대한테 질문하고 싶었는데요. 지금 어째 공대의 뭐 사회대라든지 그냥 어째 사회대 굉장히 적극적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 공대위에서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제가 했던 말하고 이어지는데 그냥 듣지도 않는 학생들, 아예 관심 없는 학생들 그런 사람들 어떻게 이 담론이라는 담론, 뭐 싸우는 싸움 어쨌든 이런 그 구조조정의 문제가 어느 만큼 좋지 않은 거라는 것을 알리고 관심을 끌게 만들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좀 모색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첫 번째가 그것이고요. 왜냐면 저 어제 그저께던가 행사할 때 보니까 거기 한 300명 정도 저기 정문에서 저기 대학로 쫓겨나갖고 길거리에서 이제 그 일종의 토론회를 했었는데 또 지나가다 보니까 전혀 관심 없는 뭐 술 마시고 그런 학생들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이런 학교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 참 모르겠어요 정말로.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지금 학교가 굉장히 큰 변화의식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깨우칠 수 있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나갔었는데요. 첫 번째 그런 거 보니까 일반 학생들, 관심도 없어 보이는 학생들을 어떻게 이것이 굉장히 우리 학교로 굉장히 큰 전환점, 위기 순간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을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하나 그것이 뭔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총학이라는 공식적인 대표성, 학생 대표성.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기랄까 비상 조직이잖아요. 그 조직하고 비상 조직. 어떤 그런 임시 조직 그런 것하고 어떻게 공식 조직하고 어떻게 인지시킬 수 있는 그 협조랄까 뭐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게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 들어서요. 네, 그것이 질문이고 의견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자면 사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도 많지만 사실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도 많고요. 그리고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 사실 소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 좀 더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 공대위 쪽에서 내일 공대위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좀 더 많이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강의실 방문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막히지 않고 잘 설명해 줄 수 있게 그리고 얼마나 학생들의 학습권이나 교육권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권리조차도 빼앗아가는 그리고 뭐 학생 자치까지도 피해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몇몇 학생들은 내가 좀 알아야지 여기 들어올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새내기라서 잘 모르는데 내가 여기를 들어와도 되는지 혹은 내가 관심이 적극적이지 않은데 들어가도 되는지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저한테 연락 오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같이 알아가는 거고 그 과정에서 저도 알아가는 것이 많고 그리고 함께 해야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의견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할까 말까 이런 고민할 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공대위의 입장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자면 대표자라는 위치에 있는 저도 물론 학과 학생 회장이지만 정치적인 발언이나 그런 행동에 대해서 두려워한다거나 꺼리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학생회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 사람들은 뭐 간식이라든지 복지라든지 그런 단편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 학생들이 참여를 해야 되고 수업권을 보장받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못 찾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찾을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선거를 통해서 대표성을 위임받았으니까 그리고 대표자가 된 것은 또 정치적인 발언을 할 수 있고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뭐 중앙대학교에서 벗어나는 구성원이 된다던가 그런 것이 아니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총학과 이제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 여기까지 지체가 되었고 총학에서 되게 미진한 발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단언하기는 되게 힘든 부분이지만
공대위에서는 총학과 뭐 따로 가겠다거나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없고 총학에서 이야기가 들어오거나 혹은 저희가 제안을 할 수도 있고요. 저는 함께 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함께 하고 있는 단위들이 또 다른 단위들을 많이 설득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언제든지 더 추가될 수 있는 단위고 더 커질 수 있는 단위니까 어느 정도 기대를 저는 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마치 사전 조율이라도 한 것처럼 각 단위별로 하나의 질문 하나의 답변을 해주셨고요. 뭐 나왔던 얘기들 중에 몇 가지 기억나는 것들이 방금 김재경 학생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할까 말까 망설일 땐 해야 된다. 갈까 말까 망설일 땐 가야 되고 먹을까 말까 망설일 땐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생각이 났고요. 근데 중앙인에서 댓글을 많이 달고 말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생각이 말씀에 기억이 났는데 저로서는 많이 꺼려지는 분야지 않고 네, 그래서 단위 간 질문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 한 20-30분 정도 청중 토론을 진행할까 생각합니다. 혹시 여기 모여 계신 플로어에 모여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떤 단위나 또는 전체 단위에게 뭐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라거나 제안이라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 분들은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서울 마포에 살고 있고 그냥 대한민국 대학들에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 시민 변규용이라고 합니다. 예, 학생공대위에 질문 하나 드리고 교수비대위에 질문 하나 드리고 전체 단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많은데요. 제가 오늘 행사에 무조건 2시간 내에 끝낼 생각이기 때문에 예. 제가 불편할 때 전체 질문만 아니면 학생공대랑 교수비대위 질문 하나씩만 하시는 겁니까? 뭐 예. 다른 청중분들 질문 더 하시는 거 보고서 원래 더 안 나오거나 하면 그때 다시 한번 예. 질문해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학생공대위 하나, 교수비대위 하나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교수비대위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교수비대위에서 말씀해주신 게 그 교수협의회 주도로 이제 그 교수협의회가 결국 교수들보다는 자발적 결사체죠, 그죠? 그렇게 해서 거의 모든 교수들이 포함되어 있고 사실은 보직을 맡고 계시는 교수님들까지도 심지어 몇 분 포함되어 계시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이제 어느 대학에서든 이제 구조조정 문제와 같은 거버넌스 문제가 제기되고 할 때는 언제나 교수협의회에서 그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곤 하는 모습을 전국 모든 대학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교수협의회에서 생각 중인 3주체 협의체의 인원 구성과 의사결정 방식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학생들의 지분율을 보장해 주시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계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아쉬움이 남아가지고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1년에 다른 대학의 사례를 하나 가져와 보면요, 카이스트 사태를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카이스트 사태가 있었을 때 이제 학생들이 학생총회를 열기로 한 당일날 오전에 학생들과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교수협의회에서 총장과 딜을 해가지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혁신비상위원회라고 하는 협의체를 만들겠다. 보직자 5명, 평교수 5명, 학생대표 3명으로 구성을 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학생들은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은 학생들이 캐스팅 보트로 전락해버리는 거 아니냐. 그때 교수협의회 의장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이 이거는 전혀 보트 싸움으로 가지 않을 것이고 우리 모든 걸 토론을 통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하셨지만은 막상 실제로 진행된 혁신비상위원회 회의에서는 5월에 있었던 회의에서 대학평의회를 만드는데 거기에 학생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라는 의안을 다루면서 표결 싸움으로 가가지고 근소한 표 차이로 학생 대표를 넣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교수협의회와 학생들이 함께 연대를 했다가 배신당하는 경험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실 때는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중앙대 구성원 중에는 대학원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적은 인원 구성에 대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져주셔야 되는 위치에 계시지 않을까 교수로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물론 공식적인 발언은 굉장히 녹화 중이기 힘드시긴 하겠지만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해 줄 수 있는지 그런 것이 하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정말 좋은 질문이고 좋은 제안 해주셨습니다. 사실 카이스트 거기 그 전부터 진행을 잘 모르고 있었고요. 이제 그런데 우리 학교에 지금 현재 제한되어 있는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데요. 본부 측에서 10명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교수들이 13개 단과대학에 3년씩을 3명, 그 다음에 안성 캠퍼스하고 여기 스캠퍼스 총학생회장하고 부학생회장 그렇게 해서 4명 그렇게 돼 있어요. 아까 대학원생 뺀 거는 사실 기본적으로 지금 이 구조는 학부 학사 구조 개편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학원 수행이 안 들어가는 것, 지금 이 문제만은 대학원 수행이 안 들어가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본부에서 그 언론 그렇게 보면 10명, 본부 측 인사 10명, 10명 맞죠? 전과대학 1명에서 13명, 그 다음에 학생 4명 그렇게 돼 있어서 언론 보기에는 교수들이 더 많으니까 교수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경험으로 보게 되면은 아마도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이 본부 측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여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짐작을 해요. 잘 모르지만은 그 다음에 또 교수들도 마찬가지인데 교수들도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던 그 자연대, 인문대, 사회대 정도에서는 학교 측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을 텐데 이 구조조정안에 대해서 별로 이익이 걸리지 않는 뭐 예를 들어 공대, 경영대 뭐 좀 또 예술대 같으면 자기네 원하는 방식 다 얻었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는 생각되는 그런 뭐 또 약학대, 뭐 간호대 뭐 이제 그런 데들은 사실 뭐 이래저래 관심 없다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학교 측에서 원하는 방식대로 간다 그러면 겉으로 보기엔 숫자가 교수들이 압도적으로 교수들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생이 중립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말하자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교수라든지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측에서 더 많아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방식들이 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교수들에서는 그 되게 또 교수들 하면은 학장이 찍는 방식이 되거든요. 뭐 학장이 찍는 게 아니라고 말하자면 현교수들이 의견을 내라고 이제 그렇게 현교수 의견 내는 걸로 하지 뭐 이제 그렇게 해서 했는데 결국은 각 단과대학과 사정이 돌아가면은 결국은 학장이 어느 교수 좀 수고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부탁하면 다른 교수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수 대표들이 결국은 학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제 소수만이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이 구조조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상황이 될 거고 그것이 제가 짐작하기에는 본부 측에서 이제 부정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저 좋은 말씀 해주셨다시피 학생들이 3주체라 그러면은 이거는 이 문제는 학생들이 더 큰 역할을 말하자면 더 피해를 보거나 아니 이 당사자가 학생들이다. 교수들 반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장난 아니고요. 그러니까 교수 셋, 본부 측 셋, 교수 셋, 학생 7, 뭐 그런 식이라든지 뭐 학생 12,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왜 그 학생들이 적어도 그 3분의 1을 차지해야 되지 왜 우리가 소수자냐 소수주장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뭐 일단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 교수들 돌아와서 얘기하면 교수협의회가 맡겠다고 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학장이 뭐 부탁하는 그런 교수들이 거기에 대해서 본부 측 안을 좋다고 얘기하는 그런 방식이 아닌 상황을 만들 그 연구에 돼갖고 이제 교수협의회가 교수 대표라는 것을 먼저 특정하고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만 자체로 따지면은 그 협의체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본부에서 얘기하는 방식들이 끌려 들어가는 면도 있죠.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그것도 의식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학칙 개정안 그것을 내려라 지금 원적으로 돌아가자 이제 이거 오래 할 게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도 끊임없이 하고 있고요. 어쨌든 양쪽 다 가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다시 제 생각이 이 정도 얘기할게요. 네. 먼저 다른 분 질문하실 분 계시면 먼저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분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저 서울대 인문대학생회 정책국장 맡고 있는 김현우라고 합니다. 네, 다른 게 아니고 이제는 공대위 측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는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선 주로 학생, 교수, 본부 이런 3자 협의회라는 형식으로 그냥 이런 학내의 사안을 다루고 계시지만 지금 대학가 구조정이라는 비단 중앙대만의 일이 아니에요. 중앙뿐만 아니라 뭐 건대, 이대, 한림대, 동국대 굉장히 다양한 것을 좀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건 제가 질문 겸 제언이죠. 왜냐하면은 이 배우에는 단순히 주산 재산이 문제인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 그런 구조개혁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새누리당과 청와대와 행정부가 있는 것인데 당장 4월 7일에 교육부 측에서 구조개혁 공청회를 하고 4월달 국회에는 그런 구조개혁 법이 올라올 거예요. 근데 지금 서울대 인문대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 이제는 중앙대에 와서 뭐 경희대나 한양대 같은 문제가 기자회견하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되게 적극적으로 어떤 중앙대 학생회 분들이나 비대위 측의 어떤 하나의 단위로 공동의 계획을 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다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실상 단순히 두산 재단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와 정부를 상대로 싸움을 시작해야 하는 게 아닌가. 또한 그거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하고 당장 이건 시급한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이거는 제안권 질문을 드렸으니까 이에 대해서 비리가 생각하시는지 듣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국회에서 그 구조조정 피해 사례에 대한 이야기와 뭐 그런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참관을 하고 왔었는데
거기에 한국외대를 비롯해서 뭐 건대 그리고 중앙대까지 있었고요. 이렇게 세 학교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것은 아니지만 현재 건대 비대위원장과 그리고 학생 공대위 측이 지금 연대를 하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며칠 또 이제 본관 앞에서 뭐 경희대와 뭐 여러 학교를 이제 같이 기자회견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걸 토대로 지금 총학생회를 비롯해서 단과대 학생회장들이랑 연대를 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고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아마 사실 지금 시작은 중앙대지만 이것이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되고 나면 다른 대학에게도 다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우 공감하는 게 중앙대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되게 저도 그렇게 되게 동감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번에 함께 연대를 하면서 이런 네트워크를 다른 대학들과도 되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사실 저는 중앙대 학교 학생으로서 2010년부터 구조조정을 3번이나 당한 학생으로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들에 대해서 사실 공감은 하지만 참여하기는 되게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왜냐하면 중앙대학교의 구조조정은 기조발표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교육부의 정책이 있기 전부터 구조조정이 있었고 지금 이뤄지는 이런 구조조정도 교육부가 요구하는 그거를 훨씬 뛰어넘어서 중앙대학교가 좀 더 되게 자주적인 주체적인 태도로 구조조정을 진행을 하고 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중요한 게 중앙대학교에서 이뤄지는 구조조정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 인원 감축이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교육부가 이 정책을 철회를 해도 중앙대학교는 구조조정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 중앙대 사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교육부를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대신에 뭐 중앙대 이번 사태가 끝나고 나서 결국 대학의 문제는 공통적인 거고 중앙대학교 저희 학생들이 구조조정에 대해서 반대를 했을 때 외쳤던 구호들이 학교의 주인은 학생인 거고 대학교는 이런 어떤 뭐 취업을 위한 전당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학문을 위한 전당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교육부 다른 대학교와 함께 연대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영경제대학 신입생으로 왔긴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저번에 새내기 배움터 갔을 때도 총장님이 저희 그냥 홀에 있었는데 슬그머니 들어오시더니 안녕하냐고 막 하면서 너희들 이번에 하는 거 있어서 이게 되게 좋은 거라고 말씀을 계속 해주셨어요. 그때 오셔서. 그래서 열심히 박수도 쳤고요.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거센 여론의 반발이 그때도 있었죠. 근데 보면은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뭐 반발 같은 걸 하지 않았고 거의 그냥 뭐 고개 끄덕이면서 그쳤던 것 같아요. 몇 명은 거기에 대해서 이러고 있는 지금 계속 중앙대 여론이 이러고 있는데 그 총장님께서는 뭐라 답할 거 없냐고 해도 그냥 계속 일변적인 답. 이건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 것 같고 또 신입생들에게 특히 경영대 이쪽에 있어서는 별로 다들 무관심하더라고요. 지금 봐도 네 그렇죠. 저밖에 없고요. 같이 오자고 하기도 좀 그런 게 이게 들어보면은 인기과에게는 되게 나쁜 제안이 아니라고 하길래 거기에는 고개가 끄덕여질 수도 있다만 그게 언젠가는 나한테까지 올 수 있는 게 아닌가 하고 그 기초적인 학문에 관해서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기초학문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기초학문에 있어서는 이게 공통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고 신입생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것에 좀 더 관심을 갖게 교수님들께서 한마디씩 이거에 관련 없지만 제 교수님 같은 경우에 이모 교수님께서 계시는데 맨날 하시는 말씀이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시거든요. 매 수업 때 물론 다른 방향이겠지만 그런 말이라도 한 번쯤은 교수님들께서 디데이 같은 거 하신다는데 그 교수님들끼리 모여 있을 때 한 마디씩 하자고 이거에 관련되지 않더라도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막 하자고
하는 게 어떨까 저는 제가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들이 제가 그런 말을 가끔 사람이나 진지하게 사실 진지하게 했는데 좀 장난같이 얘기하는 것이 교수들이 교수들이 말이 왜 씨가 안 먹히냐 하면은 교수들은 같은 말을 안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쉬운 말을 안 하려고 그러고 이제 그러는 게 교수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방식인데요. 근데 그 반면에 그런 말하자면은 어려운 말이면서 두 번 하지 않는 말 그것이 교수들이 하는 말이 방식 담론인데 그렇다 그러면 항상 영향력이 없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게 논문인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왜냐하면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가장 효과적인 말은 뭐냐면은 쉬우면서 되풀이하는 말 광고말이거든요. 광고말이 굉장히 시간 잘 먹히죠. 말하자면 광고말은 거짓말인 거 알지만 거짓말이 따지면 거짓말이잖아요. 광고는 거짓말이지만 그건 되풀이하면서 진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광고라는 말. 그것이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뭐 기업 담론이랄까 뭐 상업 아무튼 뭐 광고 담론이죠. 그 광고 기업 담론 얘기할 수 있죠. 넓게 얘기해서. 반면에 지식 담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항상 되풀이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영향이 없는 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은 제안 해주셨는데 저도 좀 쉬운 말, 되풀이하는 쉬운 말을 해야 싸움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로 뻔한 말을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들은. 근데 여러분 아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사실 여러분 정도의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훨씬 대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말이니까 여러분들이만 하지 말고 이런 말을 여러분 친구한테 해줘야 되고 안 들어오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아까 좀 전에 얘기했었던 말이 싸움, 담론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말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교수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을 이제 잘 지적해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교수들이 정말로 뭐 논문 쓸 때 같은 말 하면 안 되겠지만 논문은 논문이고 정말로 이런 그 기업 담론이 지배하는 데는 기업 담론 같은 방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교수들로서는 좀 깨어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교수들한테 가끔 얘기해요. 당신네들이 우리 말이 왜 시간 안 먹히는지 알아? 두 번 같은 말 하기 쉽기 때문에 그 쉬운 말 하면 창피하기 때문에 쉬운 말을 하고 되풀이하면서 얘기해야 된다고 이 나쁜 담론에 싸우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지적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했지만 더 열심히 학생들 졸지 말고 수업 시간에 졸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그리고 뭐 그런 얘기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 교정 사안을 봤을 때 제가 좀 느꼈던 바는 항상 학교는 이제 교정안을 발표할 때 시기들을 잘 이용한다라는 느낌을 지난 교정에서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요. 이번에 사실 되게 기습적으로 3월 초에 이제 발표를 해서 사실 학기 초에 이제 학우들 많이 멘붕에 빠뜨렸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다가오는 교정 2라운드에서 이 시험 기간이라는 변수가 되게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 비대위에서도 그렇고 특히나 이제 학생 공대위에서 시험 기간을 맞이해서 사실은 많은 학우들이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무관심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신지 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를 준비하다가 보면 판이 되게 빨리빨리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던 거를 다 못 써먹고 또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사실 학생들에게 시험 기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담인 것 같고 그리고 다른 곳에 그 시험 기간에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다른 사회적인 사안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공대위에서 함께 하고 있는 친구들 또한 굉장한 부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되는데 사실 시험 기간에 뭐 어떻게 대비를 해서 뭘 하자 이렇게 이야기 나온 건 없고요. 일단은 뭐 이번 주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다음 주에는 뭐 어떤 논의를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오가고 있고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내일 공대위에서 하는 세미나를 통해서 좀 더 내실을 확보할 예정이고 아마 지금 이번 주 진행하는 대로만 잘 된다면 그때까지도 끌고 가는 데는 뭐 엄청난 무리가 있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들이 특별히 저 생각도 안 해봤고 대책 없는 건
지금 현재로서는 별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학생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교육 체제로 넘어가거나 뭐 그런 그 필요한 상황이 되고 또 학생분들이 사실 지원 요청하거나 뭐 하면은 적극적으로 좀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뭐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뭐 교수 특히 교수 비대위가 뭐 어떻게 싸움을 이끌어가거나 뭐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은 좀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인데요. 좀 제안을 드리자면은 저도 뭐 지금 구체적인 뭐 아이디어가 있어서 어떻게 하자라는 것까지는 아니긴 한데 사실은 이번에 이제 구조조정사업이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3월 초에 워낙 이제 학과별로 사실 뭐 행사들도 많고 사실은 좀 구조조정 사안이 워낙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학생들과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시험 기간에 이제 뭐 각자 뭐 다들 상황이 좀 힘들긴 하지만 또 시험 기간만의 방식도 취재 기자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며칠 전부터 좀 취재를 하고 있는데 조금 깜짝 놀랐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학생이 공대비 같은 경우에서 좀 긴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 게 저는 이제 좀 객관적으로 담아내려고 하지만 사실은 저 입장에서도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입장인 건 사실이고요. 지금 얘기 들으면 왜 그랬냐 하면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7시부터 8시까지 정확하게 제가 기록은 못했는데 한 20명 넘게 학생들을 잡고 가는 학생들 자꾸 물어봤는데 그중에서 제가 기록한 것만 얘기해 드릴게요. 찬성, 반대, 무관심 3개로 나눴는데 무관심이 9명이고 찬성이 2명이었어요. 반대가 1명이에요. 조금 더 자세히 얘기드리면 찬성이 2명인데 1명 컴공이고 1명은 화학신소재공학부였어요. 둘 다 공대죠. 무관심은 제가 간단하게 얘기 드릴게요. 전전공 학생이 반틈이고 법대생도 있었어요. 법대생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반대하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호학과는 모른다. 상경학과 학생들은 취업 때문에 관심 없다. 의대생들은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딱 1명 반대를 했는데 그 학생은 우리가 막 한성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학교 기업식 운영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 말고 나머지 학생들은 제가 봤을 때 10명 이상 되는데 그 학생들은 다 그냥 관심 없다, 할 얘기 없다 그냥 이러고 다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만난 20명 넘는 학생 중에 딱 1명이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여기 계신 연사분들 스트레스 받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나이브하게 대응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사실 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 총학생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 총학생회랑 왜 연대가 잘 안 되고 함께 공동 대응을 못 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학생회랑 직접적으로 뭐 제안을 해본다던가 사실 그런 적은 없고요. 총학생회 이제 중앙운영위원회랑 같이 꾸려지는데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단과대 학생회장을 통해서 소식을 들어보면 사실 대표자조차도 관심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반 학생들이 좀 관심을 더 표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없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 뭐 활동을 되게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했는데 그 이유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보다 더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발걸음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이끌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저도 알고 있고요. 여론이 뭐 되게 반대쪽으로 쏠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관심한 사람들도 되게 많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뭐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일단 공대위가 있다는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알리고
그리고 뭐 사회대나 인문대, 자연대 쪽으로 지금 쏠려 있는데 여기 있는 이제 학생들은 다 학생들을 뭐 다른 타 단과대의 뭐 강의실을 방문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 단과대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어떤 점이 안 좋고 이런 점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무관심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전공 선택제나 이중학이나 되게 멋있는 말들로 꾸며놨어요. 이걸 파고들지 않으면 이게 어떤 내용을 뜻하고 있고 그리고 왜 학생들의 입장에서 나중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찾는 것도 되게 어렵고 그리고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공대위에서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지적해주신 점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박경섭이라고 하고요. 안성 캠퍼스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좀 격서 캠퍼스에서는 이렇게 교수 대표 비대위 분들도 오시고 이렇게 많이 좀 도와주려고 하시는데 안성 캠퍼스에서도 교수님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대가 맨 처음 생겼다는 걸 듣고 그 개인적으로 아는 예술대학 학생회장 분들한테 같이 해보시는 거 어떠시냐라고 물어봤을 때는요. 다들 반응이 교수대표 비대위에 뭐 학과장님이 들어가 계시든 안 계시든 좀 너는 가만히 있어라 식으로 소위 쉽게 말해서 학생회장을 단돌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학생 대표자들이 좀 약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단대급이나 총학생회에서도 움직임이 없고 그렇다고 단독으로 나서자니 학과장님 눈치도 보이고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여겨지고요. 또 예술대학 학생들 대다수 경우에는 좀 큰 틀은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세부적인 용어 부분이나 어떤 함정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까 기자분 말씀해주신 것처럼 드리고 싶은 말은 좀 페이스북 같은 곳을 보면 되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잖아요. 공대 활동에 뭐 이어 캠페인이나 어떤 내가 꿈꾸는 대학 같은 거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지만 이제 그 저력이 과연 이제 우리가 어떤 물리적으로 이 구조 조정을 막아내어야 할 때가 왔을 때 똑같이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다들 더 긴장해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학생 공대위 측에서 되게 부담스러울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학생 공대위가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나이브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사실 제가 제일 묻고 싶었던 건 교수님들 측에다가 묻고 싶은 건데요. 지금 항상 주산이 이런 식으로 싸움을 걸 때면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안을 내놓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나눠져서 싸우게 하는 방식으로 항상 싸우고 있는데 여기를 어떻게 좀 타개할 수 있는 방식을 좀 고민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라는 게 제가 지금 가장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실 이게 경영대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학생들이 이쪽 전공을 하면 수업을 자기 설계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많은 인문대 아니면 사회대 학생들이 아니면 공대 학생들이 심지어 자연대 학생들까지도 경영대 수업을 들을 거고 그러면 자기 수업은 안 그래도 지금 막 100명씩 120명씩 듣고 있는데 그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문제들이 생길 텐데 뭐 아니면 자기 수업에 대한 커리큘럼이 되게 사라지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교수 사회 자체에 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한쪽으로는 학생들을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개인화시키지만 한쪽으로는 주사안이 하고 있는 짓이라는 건 그 교수들의 그런 안정적 지위를 계속해서 박탈하는 짓들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타개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어서 이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쓴소리만 해서 죄송하고요. 교수가 맞는 말씀이고요. 정말 양치하고 그런데 사실 그러니까 조금 말하는 방식이 그러긴 한데 거짓말이 되풀이하면 진실된다는 말을 처음 나는 깨닫는데 정말 지금 학교에서 지금 현재 선진화 계획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어느 하나만이라도 조금만 따져들면 거짓말이 금방 드러나거든요. 아니 뭐
취업 중이 가장 큰 거짓말을 해갖고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취업이 되는 그런 분야로 공부를 많이 모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취업이란 것은 내가 원한다고 취업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자리가 있어야 취업되잖아요. 일자리가 정해져 있고 일자리가 1000명이 일자리가 있는데 2000명이 있을 때는 2대1이 되는 거예요. 3000명이 되면 3대1이 되잖아요. 지금 학교에서 이야기하거나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방식은 뭐냐면 1000명이 일자리를 놓고서 3000명이 경쟁하다가 지금 6000명이 경쟁하는 방식을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뭐 사실 따져보게 되면은 말하자면은 지금 뭐 전공 무슨 이렇게 하면은 어쨌든 지금 학교에서 그냥 한 번만 따져보게 되면은 다 거짓 정말 다라고는 정말 얘기하고 싶은데 다 거짓말인데 그걸 따지는 사람이 정말 없는 거고 공부에서는 같은 말을 끊임없이 되풀이하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믿게 만들고 항상 좋은 거라고 따져보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그냥 좋은 거라고 그 같은 말 되풀이하는 것이 좋은 거라고 믿게 그러니까 질문하지 않으면은 믿어버려요. 질문하지 않으면은 따지지 않으면 믿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정말 질문하고 따지니까 이 자리로도 와 있을 건데 여러분들은 안 믿죠. 근데 여러분 아까 저기 답변 정말로 관심 없다 그러면은 믿는 거예요. 관심 없다 그러면 좋은 거라고 믿는 거예요. 관심 없다 그러면은 이걸 정말 이게 진짜로 우리가 아까 제가 다시 강조하고 싶은 건데 정말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대자보 확 붙여요. 그러면은 관심 없는 학생들이 적어도 한 번 읽어보거든요. 한 번 읽어보면 이게 좀 이상하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정말 청룡원장에 들어가서 여자친구가 뭐 마음에 안 든다 그런 얘기 하다가 옆에 나와 있는 정말 그 교회 헌신하게 문제 있다는 말을 하면은 읽어볼까 하다가 읽어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해야 되는 말을 문제 있다는 말을. 그 다음에 교수들에 대해서 그 두 번째 질문은 정말 대답하기 싫은 말인데요. 교수들이 정말 나쁜 저도 나쁘지만은 다 나빠요. 그거 아주 야비하고 치사하고 정말 자기 것만 생기고 정말 그런 면을 많이 보게 되는데 저 스스로도 뭐 그런 면이 있줄 하죠. 근데 말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철밥통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철밥통에 대해서 여기 다른 교수님들이 동하지 않을 거라는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철밥통에 대해서 따지고 들 때 이런 말을 해요. 철밥통 맞다. 그러니까 맞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교수들은. 근데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철밥통이라는 그런 굉장히 그런 질문 하시고 싶었잖아요. 교수 앞에 되면은. 근데 감히 말을 못했던 그런 질문이잖아요. 교수들 철밥통 쓰다 그러는 거 아니냐고. 정말로 그런 질문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해주셔서 고맙고요. 근데 변명을 해야 되는데 철밥통 맞아요. 맞는데 뭐냐면 첫 번째 지난번에 전만경님들 했던 말을 다시 하게 되는데 교수라는 사람들은 한국 교수만큼 신분보장은 좀 약한데 이게 급여라는 말 따지면 이게 많아요. 한국 교수들이 뭐 프랑스 이렇게 많지 않아요. 미국 이렇게 많지 않아요. 어쨌든 근데 다른 나라의 교수라 그러면은 신분 보장이 확실하거든요. 신분이 적어도 유럽 같은 데 그런 데는 뭐 그 직급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근데 그 말은 뭐냐면은 가난하게 살지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거든요. 교수들한테는. 한국에서는 교수들한테 어느 정도 금전적인 보상을 해줌으로써 신분의 위협을 같이 따라오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이 대학 구조가 이 교수에 대한 신분이. 말하자면은 저는 이 교수들에 대해서 이제 급여라는 얘기 다른 말로 하면 등록금이잖아요. 한국에는. 그러니까 프랑스 같으면은 정부에서 다 돈을 주기 때문에 정부에서 돈을 넉넉히 주지 않기 때문에 교수 급여를 짜게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봉이죠. 여러분 다 봉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여러분들 하려고 그러면 다 주니까 그 돈을 교수들한테 월급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교수들 급여가 줄어들게 되면은 학생들이 등록금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줄어들지 않으면은 정말로 잘난 교수들 말고 좀 똑같은 자격을 갖추고 있지만은 대우를 못 받고 있는 강사들이요. 그러니까 비전임 교수들 그런 사람들한테 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들은 안 나오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건 요구해요. 우리 등록금 내려 뭐 그렇게 한다거나 그렇게 아니면은 등록금 낼 테니까 저기 다 정말로 그 강사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들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우리하고 그런 분한테 좀 뭐 그런 면 때문에 저는 그 철밥통이라는 의미에서 급여라는 차원에서는 정말 양보할 마음이 있고요. 두 번째 신분 보장에 대해서는 그건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건데 신분 보장은 지금 현재보다 훨씬 더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정교수거든요. 정교수니까 여기 와서 저기 녹음되고 있는 거 알면서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내가 조교수라 그러면은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어요? 못 하잖아요. 지금 교수만 되면 신분보장이 되어 있지만은 저 중앙대에서는 조교수나 부교수는 신분보장이 안 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교수 돼야 신분보장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정교수조차도
저 지키면 곤란한데 뭐 그런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제부스 중 일부는 나를 어떻게 잘라 하는 뭐 저 같은 사람은 잘릴까? 모르겠네. 못 자를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해서 이런 교수의 신분 보장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주면은 학생들하고 같이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말 해야 되고 공부라는 것은 뭐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잖아요. 공부라는 거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말 하는 것이 공부잖아요. 그것이. 근데 그런 면에서 봐서 그 교수의 신분 보장이라는 것은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학교 뭐 이사장이라는 총장이나 그런 사람에 대해서 따져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교수의 신분 보장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철밥통이라는 말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철밥통은 지켜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근데 다시 철밥통 중에서 그 돈 얘기할 때는 교수 좀 많이 받더라, 좀 깎아도 되지 않냐 그런 말을 저는 받아들이겠어요, 여러분. 어쨌든 다시 말하자면은 교수들이 얘기할 때에 신분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거 부정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지켜주기를 요구하는 거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양보할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은 뭐 어째 그런 말 하고 싶습니다. 예, 여러 가지 잘 이야기 들었고요. 지금 뭐 그 부분도 고봉 선생님 잘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더 부연은 안 하고 세 가지만 지금 오늘 들은 이야기 세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아까 협의체에 학생이 참여하는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총학뿐만 아니라 공동비대위 학생 공동비대위 공대위가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그 비율이 충분히 학생이 대변될 수 있는 수준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도록 노력할게요. 그 다음에 아까 중앙문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했는데 지금 중앙대 문제의 핵심은 나는 사실은 언론 민주화라고 봐요. 부산이 들어오고 나서 가장 참혹하게 황폐화시킨 게 언론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학이라는 것은 고봉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말을 교환함으로써 지적으로 성숙하고 또 옆에 사람과 연대하고 그럼으로써 정의라는 탑을 같이 쌓아가는 이런 곳이 대학인데 여기서 지금 말을 차단하고 왜곡시키고 또 음모의 언어들을 끊임없이 생산해서 사람들을 언어에 의해서 오히려 오염되게 하는 이상한 진리의 공간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야말로 야만이 사용되고 있는 게 지금 중앙대예요. 그래서 이 언론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런 맥락에서 중앙문화가 그래도 중앙대 언론 문화의 거의 마지막 보루로 이만큼 지켜온 데 대해서 정말 경하에 맞지 않습니다. 정말로. 늘 감탄하고 중앙문화 어떻게 도와줄까 늘 생각해왔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금 저기 우리 중대신문 서기자도 있지만 요번에 아마 여러 가지 취재를 하면서 사실은 중대신문도 한국 신문 중에서 최고의 신문이었어요. 내가 지금 과거로 하죠. 서울대 대학신문, 연세춘추, 중대신문 이걸 3대 대학 정론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중대신문 기자라는 건 대단한 자부심, 언론 기자로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회복시켜줘야 돼요. 중대신문 기자들이 자유롭게 글을 쓰고 또 편집권이 침해당할 때는 강하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많이 실어줘야 돼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중앙문화와 중대신문 또 USB 전부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고 UBS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잔만경 말할 것도 없이 잔만경은 저거 지하신문이기 때문에 저기는 뭐 지하신문이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논의가 조금 교내에서 활성화돼가지고 언론 민주화를 위한 교수 학생 공대회 같은 게 나는 세워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어느 대학에서 일개 직원이 대학신문의 주관을 맡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우리 대학인 모두에 대한 수치입니다. 그 부분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비대위를 해체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학생들과 교수들이 함께 중앙대 안에서 민주적인 언어가 공론장에서 서로 교환될 수 있는 이것을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형태로 언론을 왜곡해 왔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상을 낱낱이 파헤쳐서 거기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까 서울대 인문대 정책위원장 국장이 이야기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중앙대 문제는 중앙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대학과의 연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공대위 또 인문대의 경우도 다른 데 지금 학생들과 여러 가지 수준에서 연대를 모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대위도 부지런히 여러 대학들과 연대해서 지난번에 46개 대학이 공동 어떤 성명을 냈다고 했는데 아무튼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교내에서 여러분들이 교내 좀 민주화하는 것과 또 교외 여러 친구들과 연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내 개인적인 감상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대학 선생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배울 때가 제일 행복해요. 오늘 2시간 동안 너무나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여러분들 너무나 의젓하고 우리 어른들보다 훨 낫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모여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중대 미래가 될 거예요. 또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되고 선생으로서 오늘 굉장히 행복했고 여러분들 더 훌륭한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게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더 받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늦어진 관계로 질문이 더 있으신 분은 뭐 행사 끝나거나 뒷풀이 이동을 하셔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고요. 간단히 마무리 발언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 비대위부터 방금 교수님께서 하셨으니까 중앙문화부터 먼저 마무리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중앙문화 활동 시작한 지 이제 1년이 좀 넘었지만 그래도 이전에 활동을 하셨던 그런 선배들의 모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칭찬을 해주셨다 생각하고 대신 말씀을 전하고요. 저희 중앙문화가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우선 이제 저기 아까 들어오시면서 보셨다시피 저희 67호가 작년 2학기에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학내에 배포 중인데 67호에 이어서 앞으로 나올 68호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이제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거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학생들이 가장 시급하게 알아야 될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페이스북이나 저희 중앙문화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상황 전달에 힘쓸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수님들께서 이제 여기 학생들의 어떤 언론 민주화를 위해서 이제 응원해 주신다고 하신 만큼 저희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이제 독립적인 편집권 보장을 위해서 계속 대학본부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중앙문화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직도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께서 중앙문화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좀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중앙문화 차원에서도 앞으로 독자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활동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 대학의 미래는 중앙대학교의 내일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대위는 앞으로도 대학 본부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해서 반대 서명 운동이나 구조조정 설명회 개최 그리고 기자회견 등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요. 그리고 학생이기 때문에 힘이 약하고 그리고 얕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학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자리에 서서 우리의 권리를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학생, 교수, 대학 본부가 공평하게 참여하는 3주체 협의체가 제도적으로 무조건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지만 만약 공평하게 결정되지 않는 협의체 구성은 절대로 협의체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공대위는 학생들을 대표하고 있고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은 여러 단대에 다 속해 있습니다.
학생 공대위가 협의체에서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그러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대위는 학생들이 꿈꾸는 대학의 모습을 대학 본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이에 대한 확답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학생으로서 당연하게 할 수 있는 요구를 꿈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야 하는 상황도 안타깝지만 우리가 꿈꾸지 않으면 꿈을 꿀 수 있다는 사실마저 잊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 꿈을 외치는 바입니다. 진정한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또 다른 배움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학교의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하고 싶은데요. 최근에 압수수색 등 여러 가지 상황이 많았는데 이것이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이는 단순히 벌금으로만 끝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확언을 할 수는 없겠지만 교과부 지원 중단이나 교육부 지원 사업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외부 장학금까지 제한을 받게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이 아직까지 학교 본부에 있고 구조조정이라는 한 사안뿐만 아니라 그리고 어떻게 이 학교에서 현재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대답을 원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나이브하다는 그리고 되게 긴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공대위를 이끌어가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공감을 하고요. 하지만 개인의 역량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보고만 있지 마시고 도와주고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일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후에 또 연대가 지속 가능할 수도 있는 일이고 그리고 나의 상황이 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찬성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로 많이 배웠고요. 좋은 의견들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께 학생 여러분께 부탁 아니면 요구하고 싶은 것은 교수한테 따져드세요. 확인하고 그리고 학교에 얘기하면 학교 우리 돈으로 운영하는 데에서 우리가 권리가 있다고 학교 위주는 우리라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교수한테만 아니라 학교 본부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굉장히 강조하는 바도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구를 해야 되는 권리를 요구하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항상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말을 하는 사람한테 뭔가 돌아오고 말을 하지 않으면 항상 뺏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수한테 공부에 대해서 말을 좀 많이 하시라고 정말로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새로운 마무리 말은 잘 들었고요. 그래서 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잔반경에서 지금 필명 또는 실명 내키시는 대로 기고를 받고 있으니까 저희 메일이나 또는 또 뭐 있죠? 페이스북 메시지라든가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잘 처리를 해서 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수고하셨고요. 제가 다양하고 의미 있는 얘기들이 왔던 것 같은데 오늘 이후로도 이런 비슷한 자리 또 이보다 더욱더 확장된 자리를 계속적으로 공식적으로 또 비공식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고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